없는 것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1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원문 비입하는 데 있어요. 거기 알자입니다. 전번에 이제 오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지금은 육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가지 들어감 중에서 안입과 그 이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크는 눈이고 이입은 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비입은 코입니다. 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 얘기한 내용은 오온이라는 게 이제 색, 수, 당, 행, 시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질로 또 몸물리, 요거는 이제 감수작용, 요거는 상을 일으키는 표상작용, 요거는 이제 의지작용, 요거는 이제 판단작용. 네? 이렇게 있는데, 물질이라는 이 몸도 감수작용이나 표상작용이나 의작용이나 판단작용 자체가 어떤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체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바로 본이다. 실체가 없대요. 물질은 물질대로 혼자서 존립하는 게 아니고, 감수작용도 몸이 없으면 감수작용이 안 이루어지듯이 전부 다 그거 마찬가지. 공하기 때문에 공은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자연도 아니다. 비어있다는 거죠. 형상은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떠한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요. 거울에 사물이 비친다. 이 거울이 하나 있지. 야, 이 거울 속에 사물이 비치면은 거울에 비친 사물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형상은 있긴 있지만 그것은 거울 밖에 있는 게 아니죠. 거울 안에 있는 사물은 거울입니까? 거울 아닙니까? 거울이죠. 그러나 거울 자체는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사물이 비치는 거죠. 비친 사물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색수상이 오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우리 인간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도 되고 여기에는 지각이 있는 시각이 있는 존재들 은 전부 다 이 오온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 자신도 알고 보면은 이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만일에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를 한다면 물리학에서는 장이라는 말을 써요. 장. 마당장자 쓰죠. 장. 네. 필터. 네. 장이라는 건데 이 하나의 장 속에 수많은 입자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입자들이라는 게 생겼다 찰나 생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을 형성한다 하는 이 입자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그 한계를 장이라고 합니다. 장 속에 수많은 입자가 생겼다 계속 반복하지만은 거기는 고정되어 있던 실체성을 갖고 있는 아무것도 비어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텅 비어 있는 거죠. 공하는 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상이 있는 그대로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연의 모습도 아니고 비어 있는 거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뭐 입자 같은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입자로 가는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한 대로 하면 입자로 가는 것도 끊임없이 막 변하는 거예요. 예,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입자는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이 몸이라든지 정신작용이라 하는 것도 알고 뭐 독립된 개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와 인연 화합에서 있는 거예요. 인연으로 있어 이루어진 이것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서 공이라고 그러고 공 그 자체는 어떤 인연의 모습도 아니고 자연의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하는 게 이제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의근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총 6가지인데 앞에는 눈에 대해서도 있고 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코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은 몸은 있다든지 뭐 내가 있다든지 이런 건 다 헛소리라고 하는 거 알고 자, 헛소리 지나지 않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아나나 마치 어떤 사람이 코를 급히 들이키고 들이키기를 오래 하면 피로가 생겨 코에서 차가움을 맞게 되고 이건 숨을 들으시면 코에서 차가움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러면 이게 차가움 한번 해보십시오. 들이켜 보십시오. 차가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이걸 오랫도록 하면 이런 거면 필요하게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차가움을 맡음으로 인하여 트임 이렇게 탁 트이는 게 있고 코가 탁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트이기도 하고 탁 막히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허와 실과 이어가 더 나아가 모든 향기와 구린내를 분별합니다. 이래 하면서 트이고 막히고 반복하면서 어떤 향기를 맡게 됩니다. 또는 이 구린내 같은 것도 맡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향기는 좋은 거, 구린내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이 코고 역할은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자, 이러한 코의 문성과 피로가 다 도리의 미혹으로 피로를 발하여 생긴 현상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겸비연호가 동시보리 등발 노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시보리라고 하면 이것은 보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보리는 깨달음 같다 했는데 여기는 이 깨달음의 미혹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한번 더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본문을. 제가 보기에는 이 코에게 맞는 이렇게 탁 향기를 맡고 있는 이런 피로감, 이런 피로가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공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깨달음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문장상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이고 막히는 두 가지의 거망한 경계로 인하여 맡음을 바라의 그 가운데서 대상을 흡입하니 맞는 성품이라 부르지만 이렇게 하고 들이키는 거 이게 비입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됐죠? 빗자가 이게 이렇게 비입. 이게 이제 코잖아, 코예요. 코로 들이킨다는 거죠. 얘기하는 비입. 그래서 이렇게 이 코로 이렇게 들이킨다, 코로서 냄새에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서 냄새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상을 흡입하니 맞는 성품이라고 부르지만 이 냄새를 맡는 성품이 트이고 막히는 두 가지 경계를 예거는 필경 실체가
혹시 저기 요새 코 막히면은 코를 트이게 하는 뭐가 있죠? 주사기를 시키는. 그러니까 예. 약부에가 뭐 탁 하면은 시계 막히게 탁 트여가지고 시원해지는 옷에 저기 TV 광고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코는 이게 막힌다든지 트인다든지 두 가지 구멍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냄새를 맡는다 못 맡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코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코 특징이 이게 냄새를 맡는 성질이 있는데 이 냄새를 맡는 성질이 이 코가 트이는 거하고 막히는 경계를 떠나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숨을 들이키지 못하고 하는 여기에서 이 맡는 성질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코가 트이고 막히는 게 없다면은 우리 냄새를 맡는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콧구멍이 있어서 냄새를 맡는 거야. 근데 이 콧구멍이 없다면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그럼 콧구멍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트이거나 막히거나. 그렇죠? 그럼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혹시 여러분 저게 냄새를 못 맡으시는 분 계세요? 예. 그 음식 맡은 아시십니까? 예. 맛은 조금 느끼는데 네. 냄새는 충동도 수술하고 안 맡아요. 그 자비수간 하셔야 돼요. 네. 그 저기 코를 널리 이렇게 상상을 코를 쓰다듬어 주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면 말을 해주면 코가 트이. 예. 왜냐하면 그 영향을 있거든요. 마음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막힌 탁 트이. 코에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음식 맛을 못 느껴. 코하고 맛하고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이 다시 이제 얘기해. 우리 코를 냄새를 맡는다 하는 거는 콧구멍 때문에 있는 거고 콧구멍은 트이는 거와 막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트이고 막히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러면 냄새 맡는다 하는 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냄새를 맡는다 하는 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냄새 맡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코 얘기하니까 그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 멘난도로스라는 왕이 그러니까 멘난도로스 왕이 미린다 왕이라고 그래요. 헤랍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BC 300년 경에 이제 인도를 침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정복하고 물러갔지만은 그 남아있는 장군들이 이제 그래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멘난도로스라는 왕이에요. 2000년 전, 2000년이죠. 근데 AD 2000년경, 지금부터 2000년 전. 예. 그래서 이제 그 나가센나라는 스님하고 이제 대론을 이제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첫 번째 대론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가면서 그 대신이, 그게 신하죠. 왕의 신하가 나가센나 스님한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호흡은 생명이다. 스님, 호흡은 생명이 아닙니까? 이래 물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니까 생명이 있다.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콧구멍이 막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가사는 스님이 하는 말이 호흡은 생명이 아닙니다. 딱 얘기해요. 그거 왜 생명이 아니냐? 피리를 불어보라. 피리를 계속 불면 호흡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지 않느냐? 그렇죠. 호흡이 계속 나가도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호흡이 나간 다음에 죽어야 될 건데 왜 안 죽느냐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얘기죠. 근데 실제 수행을 하면 호흡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 가도 사람이 안 죽습니다. 얘기하잖아. 거의 가도. 다만 이게 호흡은 생명을 지장을 줄 수 있는 하나 조건일 수는 있지만 호흡 자체가 생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수행하면 새끼 사선정에 가면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은 아니에요. 다만 콧구멍이 막히면 숨을 못 쉬면 죽는 건 사실이지만 호흡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얘기하죠.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냄새 맡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냄새 맡는 요거 자체가 마치 뭐가 실체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예, 호흡에 뭐 생명이 있다든지 하듯이 뭐가 실체가 있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 얘기하죠. 눈도 사실은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실체성이 없듯이 냄새 맡는 것도 이렇게 탁 막고 콧구멍이 막히거나 트이거나 이 두 개의 작용 외에 떠나가지고 따로 맞는 성품이 없어요. 서로 공조를 하는 거죠. 뭐든지. 그럼 이해가 되시죠? 좀? 스님, 네. 그렇지만요. 그 호흡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호흡이라는 거는 실체, 그게 실체잖아요. 호흡 들어 마시고 내세우는 거는. 호흡의 실체라고 한다면 호흡에 늘 있어야 되는데요. 선정이 들어서 아니, 호흡하고 호흡 그 작용하고 생명은 이거는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호흡은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호흡 자체는 생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예요. 아니, 실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실체가 없습니다. 네. 실체가 그 있다면 작용이 예, 아무리 작용은 있죠. 예, 작용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는 건 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체라 하는 거는 실체라 하는 말은 네. 있다는 말. 예. 뭐가 있다. 알리에 같이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는 실체란 말 그렇게 해요. 호흡이 있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체라 하는 이런 말. 예. 실체가 없어요. 작용은 있는 거. 작용은 실체가 아니에요. 스님, 그 상수면에 들어가면 여기 없잖아요. 호흡도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새끼 사선정만 가도 호흡이 없어요. 네. 작용은 실체가 아니죠. 변하는 건 실체라 하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게 사, 예. 그는 저 하이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이얼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 이게. 아니 나하고 나락하는 게 있다 호흡하고 이게.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락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럼 그럼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꿈속에도 내가 있느냐? 있대. 깊은 잠속에 들을 때 내가 있느냐니까 없대. 그럼 그것은 나락하는 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럼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내지 고정불면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이 얘기했어. 그래서 있다 그러면 손을 내놓고 요 손 위에 올려놔 봐라. 내가 있다면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마찬가지로 숨 쉴 때도 숨 쉬는 요거 뭐가 내가 있다 생각 말하자. 숨쉬게 하는 자아라는 있다. 숨쉬게 하는 내가 있다고 예. 생각한다. 그런 걸 실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숨에 관한 얘기니까 작용만 얘기하지 거기 자꾸 실체라든가 그런 뭐 이런 거는 걸 결부시키니까 자꾸 혼돈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건 결부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실체가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마치 물에 있던 달과 같은 거고, 그지? 하늘에 있던 구름과 같은 건 어떤 실체가 없다.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코의 작용만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 왜 실체를 얘기하고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죠. 코의 역할은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것만 하면 들으시고 내쉬는 오히려 작용이 아니고 그러면요. 맞는 성질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맞는 예, 뭐를 맡는다 이런 거예요. 냄새를 맡는 예, 거는 냄새를 맡는다. 실체가 있어서 맡는다. 냄새를 맡는다 네. 하면은 냄새를 맡는다 이런 맡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 항상 이걸 얘기해요. 맡는 주체. 들으면 듣는 주체를 생각해서 그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맡다니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감정이 일어날 때도 내가 있다.
생각하고 느낄 때도 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돋치면은 화가 탁 나잖아요. 화가 감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딱 독립된 개체로 딱 보여요. 뭐가 있는 같이 보여요. 화가 났을 때 딱 봤을 때. 또 내가 욕심이 날 때도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 딱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처녀 총각이라면 바로 사랑하는 상대예요. 진짜 독립된 개체로 딱 보여요. 아무리 옆에 뭐 더 좋은 남자가 있든지 여자가 있든지 하더라도 자의 필이 꽂힌 그 남자가 여자에게는 눈을 떼지는 못해요. 예. 그래 거기에는 내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스님, 나라는 개념도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순간순간 나의 그 작용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냄새를 맡지. 예. 이게 웃으면 냄새, 이게 좋은 냄새인지 싫은 냄새인지 예. 또 구별을 그냥 못하잖아요. 작용으로 아무리 해도 작용하는 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작용하는 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다. 나. 항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답하기 위해서 좀 이 얘기를 하고 계속. 그래서 여기 인연도 아니다, 자연도 아닌데 여기 자연이라 하는 게 실체를 얘기해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있다 이게. 이런 생각은 예, 자연이라 하는 건 스스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그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연도 아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 속에 있는 인연도 아니다. 이렇게 좀 부정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부정할 때는 실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얘기겠어요. 자연이나 막 쓰기 때문에. 그 외에 제 송강사 있을 때도 그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와가서 호전 스님께서 한번 스님들과 대화를 한번 하자. 한 학인 스님이 그 프랑스 신부에게 물었어요. 그 프랑스 신부들이 이 한국말 유창하게 잘해요. 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한다. 스스로 그렇게 존재, 자연이라는 거죠.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그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비슷한 건 우리도 있다. 얘기해요. 불멸의 자아락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참 마음이라 하는 바뀌지 않는 놈입니다. 누구에게 다 있다. 그건 하나님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대화가 오간 적이 있어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불생불멸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불교에게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공성을 갖고 있는 공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지만 이건 평등성이에요. 평등성일 뿐만 아니라 이건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 게 공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데 실체는 아니에요. 기독교 맨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에요. 왜 이게 있는 다른 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실체라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실체는 찾을 수가 없다. 요즘 많이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 하자면 만약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해준다면 그 실체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존불멸의 실체는 아니다. 왜?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건 변한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관계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순간 변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안 그래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럼 부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이 있느냐? 있다. 이게. 왜? 부처님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톡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고 응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바뀌는 존재는 아닌데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생밀이 없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하면은 빈 꼴짝에 메아리 가치가 되도록 버렸어. 부처님께 탁 기도를 하면 그 감흥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 거기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도를 응용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의고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두 경계를 여의고 두 경계를 떠나고는 이게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작용이지.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기에 두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맡는 성품에 대한 얘기. 그래. 내가 어떤 냄새를 맡을 때는 트이고 막히고 이게 반복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성품이지 그게 실체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실체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네. 결론이 나옵니다. 네. 좀 뒤에 가면은 자 응당 그러니 응당 이 맡는 성품이 트이고 막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예. 자 코에서 온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맡는 성품이라 하는 것이 트이고 막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요 코에서 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중간에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맡는 성품이 만약에 트임돼서 왔다면 막힐 때는 곧 트임에 따라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막힘을 알며 자 이게 이제 냄새를 맡는 이 성품이 트임돼서 왔다면 트임다 이렇게 폭음이 탁 트이는데 소속돼 있다면 트인 것이 싹 사라져 버릴 때 예? 그죠? 트인 것이 탁 사라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막힘이 냄새 맡는 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막힐 때는 막힘을 몰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트이고 막히는 거 안다. 냄새 맡을 때. 그 다음에 만약 막힘을 인하여 있다면 내가 구멍에 탁 막히는 데 있어서 냄새 맡는 것이 거기에 있다면은 예, 트인다면 곧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막힘을 따라서 냄새 맡는 것도 성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사라져 버릴 때 이게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향기와 지기 등의 감촉을 분별하겠느냐. 자, 이러면은 결국 이 냄새 맡는다 하는 것은 이게 트인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콧구멍이 막히는데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만약 맡는 성품이 코 자체에 생긴다면, 코 자체에 생긴다면 트이거나 막히거나 전혀 관계없을 것이니. 그죠? 관계없이 이 콧구멍이 막히거나 트이거나 관계없이 냄새를 맡아야 될 거 아니냐, 얘기죠. 안 그래요? 코 자체에서 맡는 성품이 있다면 어때요? 코가 막히거나 트이거나 관계없이 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얘기죠. 예. 코가 탁 막힐 때는 냄새를 못 맡잖아. 콧구멍 막아놓으면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 자체에서 맡는 성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맡는다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다. 자성이 없다. 자성을 뭐라 하는 거야? 자성이라 하는 건 자체 성품. 자체 성품은 뭐는가? 이건 실체라고. 그래 이거는 여기에서 무자성이 자성이 없다 했으니까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냄새 맡는 건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하는 말은 뭡니까? 공이란 뜻이. 본질이 비어있다. 그래,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가 같은 거죠. 필터. 장가 같아.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이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듯이. 예. 맞는 성품 자체가 실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이 냄새 맡을 수 있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실체가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 맞는 성품이 호응에서 왔다면, 이게 이제, 이 냄새를 맡으려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아주 맛있는 와인은, 그런 것보다는, 장미 한 송이 있대. 장미 한 송이 냄새를, 향기를 맡는다면, 향기가 호공을 지나서 콧구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맞는 성품이 이게, 이 꽃향기,
장미락하는 꽃향기를 맡는 성품이 만약에 호응에서 왔다면, 예, 어떻게 되느냐? 응당 돌이켜 너희 코를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이. 왜? 맡는 성품이 호응이 있다면 이 코를 맡을 수, 호응에서 맡아야 된다. 호응이 스스로 맡거니 너희 비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코에게 맞는 성품이 호응이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호응에서 늘 향기를 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는 코에서 향기를 맡으니까. 그래서 호응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호응에 맞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히는 데서 맞는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트이는 데서 맞는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텅 빈 호응에서 맞는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응당 맞는 비입이 코로 들이키는 것이 거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나왔죠. 자, 이 코락하는 게 코락하는 게 알고 보면 이 코로 이제 들이키는 거죠. 냄새 맡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코입이라고. 코입. 그럼 이것은 무자성이라고 하죠.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연도 아니다. 인연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연도 아니다. 우리가 뭐 인연이 자연이 하면 결국 코로 냄새 맡는 이 성품, 이것은 어떤 스스로 그렇게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무자성입니다. 무자성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거죠. 피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맡는 성품 자체가 피해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분은 뭐 착하고 해가지고 내가 있어서 내 냄새 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락하는 여기 없는 거예요. 예,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냄새 맡아서 아는 거 그건 뭐냐? 그게 궁금하죠, 그죠? 냄새를 맡아서 아 이거는 꽃향기고 이거는 된장이고 이런 냄새 맡아 이거는 빵이고 이렇게 아는 건 뭐냐? 냄새를 맡고 그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자아가 아니에요. 예.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 그러기에 묘진여성, 또 보는 성품, 진여, 일심, 이런 말을 쓰죠. 그럼 마음의 본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공비입니다. 마음의 본성.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그래서 여기는 이 어떤 실체성이 없다. 막 딱 맞는 성품이 고정되어 있는 물질같이, 물건같이 딱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게 코로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코락하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죠? 예, 코락하는 조건. 그리고 이렇게 트이고 막히는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호공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것이 무엇이다 맡아서 아는 성질. 예. 그래, 아는 성질은 어디서 오는 얘기죠? 의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맞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맞는 성품이 있으면 그 자체로는 실체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북소리 같은 거죠. 북을 두드려 소리 돼요. 야, 이 소리는, 북소리는 어디 있느냐, 이게요. 만약 북소리가 북에 있다면 북을 치지 않고도 소리가 늘 나야 되지만, 그 소리는 북에 있지도 않고. 그죠? 북소리가 호응을 이렇게 건너오니까 호응이 소속되어 있다면 북을 치지 않고도 늘 호응이 소리 나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고. 귀에 있다고 한다면 북을 뚫지 않고도 귀에서 늘 소리가 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지 않는 거예요. 북과 북체와 호공과 귀와 그걸 아는 마음 이래서 서로 어우러져서 소리가 돼요. 그럼 소리 자체는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죠. 소리 자체는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해요? 실체가 없어요.
마찬가지 내가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것도 코락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콧구멍이라 하는 거, 막히고 트이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잖아?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맡는 성품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내가 냄새를 맡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이 성품 자체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도 무자습니다. 자체 성품이 없다 이거죠. 자체 성품이 없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소리가 아니다. 관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자성이 없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차 예, 맛도 예? 똑같아. 차 맛도 똑같아. 그래, 참맛도 똑같은 거. 그, 미린다 왕궁경이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 만약, 거기도 자아락하는 게 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음식을 탁 먹을 때, 음식 맛을 안다, 이거야. 그럼 음식 맛을 아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음식이 목구멍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면은, 음식 맛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 자아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음식물 뱃속에 들어갈 때 음식 맛을 압니까? 그럼 자아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이 미린도 왕궁에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사람도 참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몸뚱아리 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어릴 때는 몸을 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대 맞아 코피 터지면 난리 나잖아. 울고, 그러고. 몸을 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켄 웰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을 자아로 얘기하는 것은 제일 밑에 단계 하이의식, 하이 수준. 그게 언제 땐가 하면은 이제 막 3살, 4살 이런 말을 배울 때랍니다. 이때 이제 몸을 자아로 얘기해요. 그래, 그 다음 유치원이다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마음을 자아로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중2 수준의 의식, 중2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락하는 존재를 알고 보니까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한 부분이 우주의 한 부분이 얘기하죠. 내락하는 것도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잖아요. 자아의식이 싹 버리는 순간, 자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순간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상태는 공성. 여기 공이 있잖아, 공. 무자성, 공. 공을 깨달았을 때 의식이 가장 최고의 수준, 궁극적의 상태로 간다. 근데 그 켄 웰버라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궁극적의 상태 가는 분이 누가 있느냐?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 이 켄 웰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코도 알고 보면은, 냄새 맡는 것도 그거 같다.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확실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응당 맡은 비입이 그망하여, 본래로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연적인 성품, 자연도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설입, 혀. 입이라 하는 건 하나의 영역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나나, 마치 어떤 사람이 혀로 입술을 핥아 오래 되면 피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만약 병이 있으면 쓴맛을 느끼게 되고, 병이 없으면 약간 단맛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쓴맛이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네. 혀로, 자꾸 핥아보면, 쓴맛이 느껴지는 사람, 병이 안 좋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단맛이 생겨. 맞네요. 예. 근데 이제, 혀 끝으로 계속 혀를, 예? 입이 쓰다고 하잖아. 예, 입이 쓰다는 거. 예, 맞습니다. 역시, 역시 보살님이 최고야. 예. 고려장 생각나네. 우리랑 생각나죠. 예. 고려시대 고려장이 왜 폐지된 줄 아시죠? 그 푸들이고 가다가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지혜에 의해서 고려장이 폐지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바로, 지금, 대시명 보살님 같은 분이, 보살님 계시야 그게 튼튼해. 벌써 우리랑도 몇 번 해도 되지 뭐.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달고 선거 때문에 저 설근이라 하는 거는, 혈액하는 뿌리라는 말을 쓰는 거는, 미각이 생기기 때문에, 예, 설근이라 뿌리 근자 씁니다. 그 혀죠. 혀가 드러나게 되고, 할지 않을 때는 담담히 항상 따르게 되는데, 여러 핥을 때는 뭐 쓴다든지, 단다든지 하지만, 예, 입술을 핥지 않을 때는 그냥 담담하답니다. 자, 이런 혀의 아는 성품이 피로가 보리의 미혹으로 깨달음의 미혹으로 예, 피로를 발하에 생긴 현상이니라. 이러한 달고 쓴 것과 담담함의 두 가지 험한 경계로 인하여 알미 생겼어. 예, 서다 달다 담담하다 이런 알미 생겼어. 그 가운데 대상을 흡입하니 예, 대상을 이렇게 흡입한다 하는 먹는다 음식을 먹는 이 말이죠. 이를 맛을 아는 성품이라 부르지만, 자, 맛을 아는 성품을 부르지만, 여기는 이제 맛을 아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맛을 아는 성품은 마음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아니까 마음이죠. 그러면 코로 들으시고 냄새 맡는 것도 마음이죠. 그러면 냄새 맡는 마음의 성품은 자성이 없는 공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혀도 마찬가지. 혀를 맛볼 때 맛보는 성품이 마음인데, 예,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맛을 아는 성품이 저 달고 쓰고 그리고 담담함의 두 가지 경우를 내리고는 필경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죠. 음식 맛 하는 거는요, 대상이 없으면 맛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쓰고 달고 담담하다 하는 건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죠. 혀로 그 대상을 맛봄을 해서 아 이건 달다, 쓰다, 담담하다 이렇게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이 맛보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맛을 보는 성품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 마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예? 마음의 정의. 마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아는 성품. 예, 아는 성품이 마음의 정의.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대상이 무엇이다고 아는 것이 마음이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거 이게 전부 마음인데 마음은 자체 성품이 없어서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마음은 뭐라고? 마음의 본성은 공이라는 얘기죠. 공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렇죠. 이게 맛보는 이 성품도 마음인데 이 마음도 어떤 자체 성품이 없어요. 실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실체성 있게 비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이라고 쓴맛이고 단맛이 아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안다 하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차 있으면 다른 냄새를 못 맡죠. 예. 그래, 차 있으면 안 되죠. 네. 표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냄새 맡. 모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맛을 아는 거예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독립되어 있는 알미 없죠. 그러면 마음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마음은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물질도 아니에요. 팥죽. 예. 팥죽. 팥죽이 맞아. 그럼 막 끓지만은, 예, 끓지만은 그 마음, 죽거지 끓는 마음의 본질은 비어있는 거예요. 공이죠. 공이에요. 그런데 비어있는 성품은 안 바뀌어. 그래서 항상 마음은요, 두 가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맛이라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항상 두 가지야. 물론 여기에 냄새도 마찬가지죠.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는 이 인연을 따르는 거죠. 수연이라고 하죠. 수연.
인연을 따르는 모습. 인연을 따르는 건 뭔가 하면은 생멸을 하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졌다. 예. 또 하나는 불변을 안 바뀌어요. 요건 안 바뀌는 거는 이거는, 예. 자체 성품이 비어있다는 거죠. 무자성이라는 거죠. 예.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게 불변의 모습. 이 두 가지 같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에 죽겠듯이 막 하는 것은 생멸하는 마음인데 그 자체 성품은 어때요? 비어있어요. 그 불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죽겠듯이 하는 막 대상 따라서 막 하고 올라오고 그죠? 막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이런 것은요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신석기 시대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다 사라지고 구석기 시대 때도 없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 성품을 비어있는 성품은 어때요? 변함없이. 변함이 없어요. 신석기 시대에 가도 변함이 없고 구석기 시대로 그대로 가도 변함이 없고 지구가 생기기 이전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으로 가도 요 변함이 없고 이후에 지구가 불이 타서 소멸하거나 우주가 파괴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 마음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멸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같이 있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시락하는 이 마음이 그런 건 그래서 일심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이거지. 그죠? 네. 심진열학하는 게 있고 심생멸이라는 게 있다. 네. 이 심생멸이 뭔가 하면 수연하는 게고 심진열가 불변하는 마음. 그래도 한 마음이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거 다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떤 인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성을 갖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자아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라 해야 돼. 참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진아락하는 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듯이 여기 와서 마음이 정의를 확실히 그런데 불교에서는 참마음, 진심, 진성, 진여 이런 말을 쓰지 진아락하는 말 거의 안 써요.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내가 있다 하는 집착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집착하는 아는 다 가짜 아고 참 자아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편이 있거든. 진화의 내용은 무아의 아가 진화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뭐가 있다고 알갱이 같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스님, 마음이 수연과 불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좀, 수연은 저기는 인연이고, 그 불변하는 거는 자연이고, 그렇게 돼 있는 아닙니다, 이거. 자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연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불변하니까 스스로,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왜? 무자성이기 때문에. 무자성. 자체 성품이 비어있다. 자연은 실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네. 무자성이. 그게 불변이에요. 그 수연의 왜냐면 네. 그 차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비슷하면서 아닌 걸 얘기해 드리죠. 앞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연하고 불변하고 여기서 불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자성입니다. 자체 성품이 있는 거고 얘기야. 요거는 무자성입니다. 자, 무자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현실적이 어떤 게 비현실적이냐고 얘기해 주죠. 자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독립돼 있어요. 독립. 맞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관계를 떠나야 돼요. 자, 관계를 떠난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인연을 떠나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요거 관계를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한다면 자연이라고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독립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비현실적이야.
독립되어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이 있을 수도 없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독립된 내가 안다 하면 어때요? 만질 수 있다 하면 어때요? 그거는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는 요 관계를 떠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틀어져 버려요. 관계를 맺는 걸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관계를 맺는다 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애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부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독립되어 있고 아내가 독립되어 있고 아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나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다면은 이게 자성이 독립되어 있다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 얘기해요. 근데 불변은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자성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게요. 독립이 아니에요.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거는 어때요? 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이 현실은 요거는 현실이지만 요거는 비현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정불명 실체가 신 같은 그런 존재가 유인물에 신이 있다 하는 거 안 믿어버리잖아요. 비현실적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걸 감지하고 신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딱 말을 바꾸잖아요. 신이 성장해 간다. 그게 과정신학이에요. 그런 게 생긴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건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어때요? 독립되어 있는 게 않기 때문에 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 속에 있으면서 독립된 실체일 수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같다고 얘기합니까? 틀린 거지. 자, 인연, 여기 수연하는 거 있잖아요. 수연. 생멸하는 거 있죠.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연을 했습니다. 자, 인연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생멸을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인연을 따르는 이 성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성품은 무자성. 네. 생멸하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는 무자성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인연을 따르는 무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할 때 불변 이게 수연 속에도 예, 공과 불공이 있고 이 불변 속에도 예, 공과 예, 불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성기신. 근데 깊이 들어가서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연을 따르는 모습은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 성품이 없는 공하고 인연을 따르는 모습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수연과 인연의 차이는 뭐죠? 수연이 인연이에요. 근데 인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마음은 인연이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인연이 아니야? 무자성이 인연은 아니야. 무자성이 인연이 아니야. 자체 성품이 없는 그 자체는 인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나오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죠? 그럼 공과 색은 동일하죠. 그러면 공의 모습이 뭐냐?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잖아요. 그 공 가운데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무생, 무수상하지, 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아니에요. 예, 인연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아요. 그렇지만 공 가운데는 자성이 없어요.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인연과를 통해서 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하고 다시 얘기해 인연과 줄게요. 자, 인연이 있죠, 인연. 네. 네? 인연은 자성이 없던 무자성이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무자성 공이죠. 네. 공은 인연이 아니에요. 근데 공하고 인연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만은 공은 인연이 아니에요. 생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공이라고 하는 건 생밀이 없어요. 이 생밀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
인연에는 두 가지 있는 거죠. 하나는 현상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본질적인 측면이 공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이 공은 인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 두 가지 다 합한 것이 인연이라는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본질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렇게 요걸 얘기합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도 코 막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들어보십시오. 코와 이 코 맞는 성품은 이 콧구멍이 이 코가 없으면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코에 그 막히고 트인 게 없으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그 맞는 작용이라 하는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 호응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네 가지 조건에서 맞는 성품이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인연의 모습이에요. 인연. 그죠? 인연의 모습 맞죠? 네. 그러면 코 맞는 성품 자체는 뭐냐? 맞는 성품은 이 자체는 뭐냐? 무자성. 여기 무자성. 여기 왔죠? 예? 그렇죠? 네. 그럼 무자성은 뭐냐? 무자성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그러므로 거기서 실체, 성품에는 실체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되지. 예, 그 거기 맞는 무슨 성품에 실체가 없는 게 마음, 자성, 마음의 뭐야. 본성은 실체가 없는 네, 거예요. 바로 그 예,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 거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이 저기 뭐 여의고 이런 얘기도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혀도 지금 혀의 지성과 여기 안 나갔나? 다 필요 없는데. 네. 예, 왜 그런 걸 누르냐 이게 복잡하게. 그렇죠. 교수님 같은 분은 승가기관 보니 딱 맞아. 그도 절미하고 바로 탁 하면 딱 이거. 그럼 훨씬 명료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는 예. 그 맞는 트여서 맞고 막혀서 그러니까 못 맞지만 그게- 거기에 성품의 실체는 아니 없다. 그러니까 선사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점이 거기에요. 그냥 호기심이 부족해. 예. 순사는 뭔가 하면은 직설적이고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워가지고 자세하게 따져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는 중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만 잘난 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잘나서 잘난 체 하면 괜찮은데 못났으면서 잘난 체 하게 되니까 걱정이죠. 그게 그럴 걱정이죠. 리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아직 시간 남아있어요. 자, 앞에 한 번 더. 이러한 맛을 아는 성품이 저 달고 쓰고 그리고 담담함의 두 가지 경계를 내리고는 필경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나나 응당 이와 같이 달고 쓰고 담담함을 맛보아 아는 성품이 달고 쓴 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담담함을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흥에서 생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맛을 보아 아는 이 성품은 달고 쓰고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다. 네. 그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담담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죠? 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고공에서 이게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합하면 어때요? 많은 성품이 생기죠. 이걸 인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만든 성품, 자체 성품이 뭐냐 이게? 자체 성품이 무자성이다. 자 봅시다. 왜냐하면 맛을 아는 성품이 만약 달고 쓴 것에서 왔다면 예? 담담할 때는 곧 아는 성품, 어디 달고 쓰고 하는 그 아는 성품이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담담한 맛을 알며 만약 담담하면서 이 맛을 보는 것이 나왔다면 달고나 쓸 때에 곧 맛보는 아는 성품이 없어질 것이니 다시 어떻게 달고 쓴 두 가지 맛을 알리는가.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맛보는 것이 담담하면서 나왔다면 어때요? 담담함이 사라져버리면은 맛보는 성품도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달고 쓴 걸 몰라야 될 거고 달고 쓴 것에서 맛보는 이 알미 나왔다고 하면은
달고 쓴 것이 사라져 버리면 어때요? 달고 쓰고 아는 마음도 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담담한 이 맛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담담함은 근데 어디에도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맛이 있는, 이 맛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혀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달고 쓰고 그리고 담담한 맛과는 아무런 관계 없을 것이 그렇죠. 혀에서 이게 달고 쓰고 담담한 맛이 있다면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죠. 너 혀에서 달고 쓰고 담담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음식을 먹어야만이 달고 쓰고 담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혀에서 이게 맛보는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달고 쓰고 그 담담한 맛은 아무 관계없다 이게요. 없을 것이니 맛을 아는 근이 본래로 자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맛을 아는 이 혀락하는 이 뿌리가 혀뿌리가 본래 자성이 없었다 이게요. 만약 호응에서 나왔다면 호응이 스스로 맛보기 때문에 응다 너희 입은 알지 못해야 할 것이니 호응에서 맛보는 거 아니지. 또 호응 스스로가 아는데 너희 혀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혀로서 맛보는 거 그건 무슨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혀로서 맛보는 이 알면 어때요? 진실한 뭐가 독립된 실체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얘기는 그러면 응당 이 맛보는 설립이 허망하여 본래로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알아야 돼. 자체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거 무자성이다. 무자성인데 인연이라 하는 거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음식 맛보는 것은 어때요? 전부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 혀가 있어야 되고 음식물이 날라오는 이 보험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 맛보는 이 작용 자체가 독립된 기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고 이런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 맛보는 자아가 어디 있어요? 맛보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점심 볼 때 알아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190페이지부터는 또 심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하면 자 실체가 없다 하는 무자성이죠. 무자성을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허물을 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실체로 봅니다.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는 것도 실체로 봅니다. 그 자체나 상을 예. 그 자체 그러니까 허물은 뭘 근거하는 거? 없는 무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무를. 실체는 유를 근거로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인연도 아니야 하고 부정. 무자성은 인연도 아니야. 그럼 무자성은 또 자연도 아니야. 자연도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라 하는 허무가 아니라는 얘기고 자연이 아니라 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럼 묘한 동물이요. 아니요, 그건요, 이 한문 때문에 그래요. 한문 그 뜻 때문에 자꾸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이 예. 좀 모자라는 사람 예, 너무 물어보고 그게 한문에 너무 그게 그 타박할 필요는 없고요. 저게 뭐고 그 누구야? 저 미국 그 교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이분이 산스크리트를 이걸 번역을 할 때 한문을 번역했을 때 한문이야말로 산스크리트 번역본을 아주 최대한 잘 살려주는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렇게 설명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한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한글의 생각이- 번역이 예. 문제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해 부족입니다. 교수님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대성기신론이 좀 내용들은 좀 경전 다 나오는 내용인데 뭐 때문에 이걸 또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게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잖아요. 짧은 문장 속에 짧은 글 속에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금방 이해가 잘 돼가지고. 그러면 긴 문장을 쓰고 이러면 아주 막 싫어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성기신론은 짧은 문장 속에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 이걸 좋아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편하고 그러면 수준 실체 없이 따지고.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걸 다 통합하는 말 아닙니까? 네. 아휴,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체가 없다 하는 건 존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 어떻게 존재하느냐? 관계를 갖고 존재해요. 상호관계 속에.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데 관계 속을 들다 보니까 독립된 어떤 실체가 없다. 그건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필터. 이 물리학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장 속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지만 그 입자들의 어떤 독립된 알갱이 같이 실체도 존재함이 하나도 없다. 물리학자들이. 하나의 운동성이.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실체가 없지만 운동하는 그 자체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기도 실체가 없어요. 예. 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전기. 이거